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인상주의 영상에서 화가들은 물감 덩어리를 툭툭 찍어 바르는 방식으로 빛을 표현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형상은 사라지고 색채와 거친 터치가 화면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상주의 이후의 세대들은 인상주의를 계승하면서 인상주의 작품을 보다 본질적이고 견고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후기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후기 인상주의는 색과 형태를 통해 주관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인상주의는 과연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인상주의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가 인상주의에 감정을 더했다면 신인상주의는 과학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당시 강학 이론과 색채 분할 이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적극 도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색채 분할과 광학 이론을 적용시켜 인상주의의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신인상주의는 조르주 세라와 폴 시냐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신인상주의란 용어도 세라의 작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84년 6월 앙드팡당에 출품한 세라의 작품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보고 평론가 펠릭스 페네옹이 붙인 것입니다. 그 후 전위적 성격을 띤 라보그에서 재차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조르주 세라가 그린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는 화실에서 인물을 대생하고 야외에서 일반적인 인상주의 스타일로 스케치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화가들이 화실에서 작품을 완성하던 방식에 인상주의의 경험을 접목시켰습니다. 여가라는 주제와 색채는 인상주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윤곽선이 뚜렷한 점은 아카데미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세라가 여전히 전통 양식에 많이 기대고 있지만 그것을 현대 세계에 어떻게 도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묘법이라는 새로운 제작 방식을 발전시켜 그는 인상주의에 적극 도전했습니다. 1886년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에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출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리 생강에 떠있는 섬에서 여가를 즐기는 장면을 묘사한 이 작품은 신인상주의가 인상주의를 대신하여 새롭게 주도권을 잡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라가 최초로 만들어낸 전묘주의 혹은 분할주의로도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기법은 신인상주의가 사용하는 독창적인 테크닉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캔버스에 색칠을 할 때 순색만을 사용하되 이를 일체 팔레트에서 혼합하지 않고 작은 점으로 찍어 나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색조의 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감상자의 눈을 통해 강학적으로 서로 섞이고 재구성되어 중간색이 형성되므로 더욱 강렬하고 밝은 색채 효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낭만주의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구사했던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상주의 화가들이 발전시킨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화학자이자 색채 이론가인 미셀 외젠 슈브렐과 미술비평가 샤를 블랑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색채 이론을 캔버스 위에 표현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색채 분할 등으로 인상주의 기법을 더욱 체계화시키는 동시에 세라와 그의 동료들인 신인상주의자들은 인상주의의 경험주의적 사실주의 정면으로 대비되는 정신, 즉 그림이란 신중하게 고려되고 계획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계산된 효과가 예견되고 지향될 수 있다는 사고를 도입했습니다. 세라와 함께 신인상주의를 발전시킨 폴 시냐크는 전묘법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기만의 신인상주의 작품들을 꾸준히 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세라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과학적 전묘주의로 세라의 전묘보다 큰 점을 이용하여 모자이크풍의 작품들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 제목에 음악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장식 모티프를 도입시켜 시각적인 리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두드러진 작품이 바로 펠릭스 베네옹의 초상입니다. 그는 화려한 시각적 요소들을 추상화시키고 율동적인 리듬감을 불러일으키는 조형들로 분할하고 전묘법을 이용하여 색채에 대한 기존 상식을 파괴시켰습니다. 항대팡당전의 초기 멤버는 세라, 시냐크 등이 있었고 1885년에는 시냐크가 까미유 피사로를 운동에 참가시켰으며 막시밀리앙 리스, 앙리 크로스, 이폴리트 푸티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반고흐, 고갱 등도 영향을 받아 한때 그들도 신인상주의적인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라와 시냐크가 시작한 전묘주의는 불과 몇 년 만에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탄생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묘법은 새로운 해야로 환영받았지만 세라가 30대에 요절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의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고 조형 질서를 재구축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색채 분할과 광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해 전묘법으로 발전시켜 확립한 신인상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